전남 지역 곳곳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긴 주택과 농경지 등을 복구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대상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설립 방식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본격화되면서 도민 공청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여수 지역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석유화학 원료 공급 과잉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전남 지역에서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또 복구할 곳도 많아 일상을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힘겨운 복구 현장을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103mm가 넘는 폭우에 주택 곳곳이 침수된 진도군 의신면. 수마가 핥히고 간 주택은 상처투성입니다.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이곳에서 가재도구를 나르고 장판 청소를 하고 있지만 원래 모습을 되찾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여기 와서 좀 부지런히 회원님들이 고생한 것 같아요. 하루 빨리 복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은 걱정이 깊습니다. 집안 가득 들어찬 물에 이른 새벽부터 대피했지만 가전제품과 소파, 매트리스 등 무엇 하나 건질 게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또 계속 이제 비는 온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혹시나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물이 또 차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지난 16일 전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성 등량면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주택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흘러내렸습니다. 여수 산단의 한 석유화학업체에서는 낙뢰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15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농경지 27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걱정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한 해 농작물 작황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그리고 폭염입니다. 호우 뒤에는 병해충 발생도 커지는 만큼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데요. 네, 이번 시간 호우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노는 흙탕물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물이 빠지면 겉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잎이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생장은 물론 곰팡이와 병해충 위험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논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물을 빼고 이물질 제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제를 서둘러야 합니다. 침강수된 논은 서둘러 입금만이라도 물 위를 나올 수 있도록 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벼의 줄기나 잎에 묻은 흙, 앙금과 오물은 제거하고 서둘러 새물을 걸러대기를 하여 뿌리의 활력을 촉진시킵니다. 끝으로 논은 도열병, 흰잎 마른병, 벼멸구 등 병해충 예방약제를 살포하여 사과, 단감 등 과수와 바짝물도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역병과 탄저병은 물론 폭염에 열매 표면이 햇볕에 대는 등의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수와 바짝물도 호우 피해 뒤엔 가장 먼저 물을 빼야 합니다. 바짝물은 배수로를 깊게 파 습해를 예방하고 과수는 뿌리가 드러난 곳은 흙으로 메워줍니다. 부러진 가지에는 보호제를 바르고 상처 입은 과실은 빨리 제거하면서 생육을 위해 잎에 약을 뿌려야 합니다. 강한 햇빛과 고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차광막 준비도 필수입니다. 침수, 관수 피해가 심한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하여 병 전염을 차단하고 흙앙금 오물을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요소 0.2%액 또는 4종 복합 비료를 옆면 살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광망을 미리 설치하여 주시면 일사피해 예방에 도움이. 폭염이 지속되고 수분이 부족하면 햇볕 대인 피해는 커지는 만큼 토양 수분 관리와 물이나 탄산칼슘액을 자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를 꾸리고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설립방식 선정위원회는 정부와 국책연구원, 보건의료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역 보건의료 현안과 의대 설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후 설립 방식 기본안을 마련한 뒤 2번에 걸쳐 도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타당한 설립 방식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용역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방식을 확정 지은 뒤 평가 기준을 마련해 최종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여수 지역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 186곳을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 지수가 77.8로 나와 지난 분기 약 95로 반등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수상인은 중국의 석유화학 원료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해외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0에서 200 사이로 표시되며 100을 넘기면 호전, 100 이하면 악화를 뜻합니다.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이른바 고향사랑 기부제가 도입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을 살린다는 취지에서 도입 초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네, 정부가 지속적인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실적입니다. 전체 143억여 원이 모금된 가운데 담양군이 22억여 원으로 1위에 올랐고 고흥군과 나주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모금 실적이 지자체 인구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남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여수시의 지난해 모금 실적은 4억여 원으로 전남 지자체 22곳 중 15번째에 그쳤습니다. 원인으로는 전담부서의 적은 인력과 소극적인 홍보가 꼽히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하기 위해 고흥군의 경우 5명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수시는 3명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가 별도 누리집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를 홍보하는 반면 여수시는 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좀 크게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안 된다고 해서.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과 홍보 등 모든 과정은 단체장의 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얼만큼 적극적인가에 따라서 애당초 출발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자체 모금이 저조한 이유는 미흡한 정책도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지정기부제도를 도입했지만 지자체의 참여도는 저조합니다. 17일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8곳에서 13개 사업이 등록됐는데 전남은 단 한 곳만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사업 발굴의 소극적인 원인으로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꼽힙니다. 사업 종류와 절차 등 모든 과정에 거쳐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을 변경할 때도 지방의회를 비롯해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 기부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자체의 입장, 지자체의 형편을 거의 고려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행안부가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자체가 훨씬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속 제가 제안하는 건데.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구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영암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실적이 10,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군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되고 약 1년 6개월 만인 지난 11일까지 누적 기부 건수가 1,122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앞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 씨름단 선수와 함께하는 식사권을 비롯해 지역 특산품인 도자기와 쌀 등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세계 직류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력기자재 개발 연구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전남도는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2년간 해당 연구소와 전남 지역 8개 기업이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기술 이전을 위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연구를 통해 미래 전력망 구축을 위한 직류 배전망 표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배전 전력망을 기존 교류 방식과 직류 방식이 혼용되도록 이끌어 전력 변환 손실을 줄이고 선로 이용률을 높일 방침입니다. 신안군이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 흡수와 저장 능력이 뛰어난 맹그로브 재배가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신안군은 도초면 주견리 갯벌 일대에 일본산 맹그로브 종자 120개와 베트남산 400개 등 모두 520개를 심어 생육 상태와 성장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맹그로브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협소한 만큼 외래 식물이 생태계를 교란할 염려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그로브는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상인 곳에서만 생육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 주행사장을 기존 진모지구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여수 세계선 박람회장 주행사장 변경을 검토했던 여수시는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한 결과 진모지구에 이미 기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대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람회장에서도 일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진모지구와 금오도 개도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순천시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원도심 상인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순천시 상권 활성화 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권 구조 개선과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상인연합회 관계자와 순천대학교 교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순천시는 문화 버스킹 행사와 포토존 설치 등 협의회에서 도출된 개선점 등을 토대로 도심 공간 전략을 수립한 뒤 원도심과 연계한 애니메이션 테마 상권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전남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 정보를 알리고 개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통합 예약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남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 누리집에서는 도민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고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학교시설 사용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예비 귀농인들이 미리 농촌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른바 해남에서 살아보기가 운영됩니다. 해남에서 살아보기는 8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주로 영농 실습과 지역민 교류 활동이 이뤄집니다. 농촌 체험에 참가하면 주거할 공간이 무료로 제공되고 한 달에 15일 넘게 참여하면 연수비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오는 22일까지 그린대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달 말 개막을 앞둔 전남 장흥의 대표 축제, 정남진 장흥물축제 현장에서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참여하는 락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락 페스티벌은 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윤도현 밴드와 국카스텐, 크라잉넛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장흥물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장흥군 탐진강과 우드랜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